네,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월등히 힘든 그런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강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의 애환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 주린이들 위해서 오늘 어브렐러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올바른 중소형주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주호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중소형주가 오를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대형주 오르면 대형주에 맞추는데 우리 동학개미 분들 중에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먼저 최근 그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시죠.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힘든 시장이고요. 투자를 이제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작년과 비슷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지수 오른 거에 대비 투자들이 소외되는 거는 전문가나 주린이 분들이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 나타났는데 FRB가 금리 동결하고 2023년도부터 이제 긴축이 시작하겠다면서 다우존스는 조금 주춤되고요. 약해지고 나스닥은 오늘 아침에 비교적 강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조금 멈칫한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수의 키 맞추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빅테크들 기업들 법인세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빅테크들이 미국도 올라오고 한국도 그때부터 카카오랑 네이버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악재가 노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테이퍼링 관련된 키워드는 한 달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보시면은 네. 3월 달에 FOMC 하기도 전에 이미 금리가 1.7까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7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랬죠. 오히려 지금 사실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금리가 최근에 빠졌고 네. 달러도 FOMC 전에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로 약간 돌고 있지만 결국엔 악재가 노출돼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에 되게 중요한 편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중소형주에서 이제 힘든 게 아까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전문가들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즘같이 순환매가 빨리 나타나면 더 힘들거든요. 네. 최근에 대표님 보실 때 지금 코스닥 시장 연중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네. 과연 코스닥 상승을 이끄는 중소형 테마 섹터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컨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가 40%가 바이오, 40%가 IT이기 때문에 IT와 바이오에 이제 눌려있던 어떤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52주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초 대비 상승률로 보시면 미국 다우존스, 미국 산업, 다우 산업, 그다음 나스닥,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이제 평소에 잘 안 보는 유로스톡스 지수보다도 중국의 상해 지수보다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오히려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승 여력, 예를 들어 코스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연초 대비했을 때 한 13% 이상 올랐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체감되진 않습니다만 예. 네, 13%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한 3%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키 맞추기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또 실제 지수를 보니까 그러네요. 네. 최근엔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코스피는 못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연초 대비해 보면 코스피가 오히려 12% 올랐고 네. 이제 코스닥은 막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형주 종목군 중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큰 산업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바이오, 엔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주일 동안 주간으로 많이 오른 것들을 제가 퀀트로 좀 뽑아봤거든요. 네. 근데 SM, 덕산, 데코피아, KG 케미칼, 펜오션, 하나마이크론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완전 개별 종목입니다. 네. 섹터에서도 종목 피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차별화가 많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금년 하반기에도 금년 상반기와 같은 이런 양상이 반복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반기는 무언가 이슈가 나와서 조금 우리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좀 편안하게 수익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3분기까지는 대형주 상승이 좀 어렵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는 뭐 하방은 있고 상방은 닫혀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글로벌 펀드 매니저로 봤을 때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보통. 네. 그럼 미국, 유럽, 한국, 중국 이렇게 네 개를 이제 놓고 보면 중국, 한국이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는 안 좋고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미국, 유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다가 올해 좋아지거든요.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 펀더멘탈로 GDP 성장률이 7%입니다. 예, 그러면은 놀랍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연간의 실적이 모멘텀이 되는 3분기 GDP가 나오는 시점인 뭐 늦으면은 뭐 한 10월, 9월, 10월, 11월, 빠르면 한 9월 정도까지는 미국을 비우고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게다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또 극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가 돼 있는 뭐 이탈리아나 독일 빼고 대부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 백신이나 이런 게 뭐 나오면서 트래블 버블 이런 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유로 경기를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네. 굳이 한국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쉽게도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수의 작년 같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던 뭐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저희가 대장주로 다 알고 있는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좀 신지 오래됐거든요. 네, 네, 이런 그렇죠. 업종들,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좀 대형 종목들 저희가 다 이미 스터디가 돼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단기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대표님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어느 한 업종, 뭐 중형주다, 대형주다 이걸 분류하지 마시고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을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역별로 분류하시고 두 번째로는 3분기에 곧바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대형주가 오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검증된 업종이 있죠. 뭐 삼성 SDI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관련주들 조금 더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뭐 바이오 업종이 돌더라도 바이오가 숫자가 안 나오고 올해 연중 내내 좀 쉬었기 때문에 네. 좀 투자하시기 꺼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을 좀 뽑아봤더니 결국에는 미용,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어제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랐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결국엔 투자들의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업체들은 2분기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좋습니다. 작년에 3분기부터 이제 기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YOY 그로스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산업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글로벌로 1등 업체가 있냐 없냐인데 뭐 삼성전자로 따지면 뭐 폴더블 이런 컨셉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한국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글로벌로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 한국인들의 그 여자분들의 피부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글로벌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피부 미용이 굉장히 트렌디해요. 그래서 지난달 트렌드랑 이번 달 트렌드가 틀립니다. 이거를 다 맞춰서 제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그 대표 기업도 있을까요? 네, 대표 기업은 일단은 제가 이제 업종군을 좀 뽑아봤더니 네. 이제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루트로닉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고요. 네. 제가 1분기 실적 리뷰까지 했던 종목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사실 최근에 좀 올라서 네. 뭐 간단하게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결국엔 이 업체들이 하는 업종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뭐 하이프, 뭐 RF 여러 가지 기기들 하고 있는데 결국엔 누구랑 파트너십을 하고 어떻게 해외 수출을 하고 있냐 이런 건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기존에 클래시스가 잘 됐던 시총이 1조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쪽 위주였고요. 네. 이제 수출하면 수출 쪽에 이제 사이노슈어라고 네. 해외 브랜드를 잡으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작년 YOY로 한 6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작년 2분기가 이 회사가 또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예. 연간 500억 정도 했는데 작년 2분기 때 매출액이 9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은 1분기 트렌드에만
유지를 해도 YOY로 성장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증권사에서 보시는 이제 연간 매출액 750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 제가 컨센서스보다 조금 세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클래시스나 루트론이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기기 업종은 사실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PER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네. PS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클래시스가 지금 한 11배 정도 되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한 5.6배 정도 되고 루트노딩이 이제 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2.5배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PSR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보면은 여기서 루트로닉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조화도 이미 반영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초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클래시스가 가장 안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관 투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제이시스는 좀 올랐으니까 나는 좀 그렇고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도 좀 덜 오른 클래시스를 기관 투자분들이 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이시스 메디칼도 제가 보니까 뭐 3,200원에서 지금 6,500원에 있으니까 물론 100% 올랐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긴 안목으로 세계 1위 업체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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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의 윤주호 대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